해봅시다. 자, 오늘 일단 준비된 분량은 사실상 세 가지로 느껴지지만 사실상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증감표를 통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예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유형 들어가자마자 이야기는 해볼게.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투에서의 내용에서 미분과 적분 파트의 내용인데, 이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앞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파트는 결국은 함수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한 도구들을 배우는 것 뿐인 거지, 여기서의 유형이 전적으로 막 다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모의고사만 하는 상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먼저 와보시면 551번입니다. 일단 여기부터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사실 아니잖아. 사실 계산을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도함수를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도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못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몇 번 물어봤어. 지금 다시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였다?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무슨 단원이었을까? 무슨 유형이었을까? 교점. 사이값 정리 문제였거든. 이게 지금 지난 시험에서. 근데 교점 얘기도 맞아, 사실. 왜냐면 수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말이 맞겠지. 근데 일단은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사이값 정리는 얼마 전에 나왔던 형태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 사이값 정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 대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방정식에서 어떤 두 교점을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구간 사이에 대해서. 근데 그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연속인 그래프니까 여기를 지난달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 왜? 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사이값 정리의 단원 자체가 어차피 극한 단원이나 연속 단원에서 연결되는 단원이잖아.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갑니다.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방정식에서 이 양을 통해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한쪽으로 K가 넘어가 있는 방정식의 상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양쪽을 Y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얘네들의 교점이 3개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뀐다는 거. 다시 윗줄로 넘어가 볼게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근이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던 근에 대한 이야기가 두 함수로 찢어주면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3개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3개로 바뀌었다는 거.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꿔준 이 과정이 사실 수상에서 했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거든? 근데 여기 단계까지는 좀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한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누구?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3x를 묶으면은 x 빼기 2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증감표를 이용하는 방식. 됐죠? 그리고 아니면은 도함수에서의 그래프를 이용한 방식. 그게 아니면 그래프 자체의 개형을 이용해서 그려지는 방식. 근데 지금 여기서 증감표랑 이 3가지를 다 논할 타이밍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100번 양보한다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느낌 정도? 뭐 이건 뭐 취향 따라 달라지겠지만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를 갖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요? 극대 극소가 0일 때와 2일 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여기까지?
0일 때 0, 몇을 지나요? 2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고 2일 때 몇을 지나나 봤더니 2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주면 0,2,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는 위쪽에서 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자, 이제 남은 거 더 가져. 왜 색깔이 왜 없지? 남은 거 더 가지고 와주면 여기는 뭐가 있어? 이번에 노란색 y는 k와의 교점이 되겠고 y는 k는 결국은 x축과 평행한 선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x축과 평행한 선과의 교점이 지금 이렇게 몇 개?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3개가 발생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y는 2라고 하는 선과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선의 사이에 있으면 되므로 만족하는 k값은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지. 됐죠?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한 가지 전제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방정식의 형태를 양쪽에다가 y를 달아서 두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 방정식 문제야? 근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굳이 물어보진 않을 거, 3차 방정식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4차 방정식을 물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또다시 마찬가지 봐봐. 2차 방정식을 물어보는 건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3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우리가 요번 시험 범위에서는 일단 3차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3차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y를 달아서 이렇게 그래프 상태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일단은 하나 이렇게 정리가 나가집니다. 그리고 둘 555번입니다. 자, 555번도 마찬가지 방정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니까 토탈 근은 3개가 나와야 되겠지. 됐죠? 문제 그냥 써있는 얘기고. 근데 다시 한번 똑같아.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y를 달아서 두 함수와의 관계 이야기로 바꿔주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럼 양쪽에다 똑같이 y를 달아주기 이전에 방정식 형태를 살짝 정리를 해주자. 됐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y를 달아주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과 y는 a와의 여기서 있었던 근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바뀐다? 교점의 이야기로 바뀔 거고, 근데 교점의 이야기 중에서도 교점의 x좌표 이야기로만 바꾸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y 값은 어차피 똑같은 점들일 거고 y가 어차피 a 값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점의 y좌표는 궁금해하지 말고 x좌표로 바꾸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양에서 만난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수투 요 방정식의 활용 요 파트에서 딱 한 줄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 밑줄이 빨간색 줄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해가 됐으면은 문제 푸는 데다 집중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건 지금 판단할 문제라는 거지, 결국은. 근데 만약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좀 더 들어야 될 이야기야. 왜냐면은 여기는 수상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란색 줄을 빨간색 줄로 바꾸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요거는 다른 설명을 조금 더 들으셔야 되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이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노란색에 대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영역으로 바뀌겠죠. 똑같이 y'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요렇게 3x 묶으면은 x 빼기 1 요렇게.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의 극값이 0과 1일 때가 되겠고 0,0을 지나면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니까 다시 좌표평면 기준으로 그래프가 를 지나는 상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y는 a라고 하는 x축과 평행인 y값이 a인 선이 교점이 음수에서 하나, 양수에서 두 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양수, 음수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도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등 애들이 보충이 따로 없어서 그냥 시험 안 보는 애만 그냥 보충을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게 중1이 질문하는 거나 고3이 질문하는 거나 질문하는 걸 보면 다 비슷해. 근데 배우는 단원이 다를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질문을 좀 꾸며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자체에서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거에 대한 질문의 해결책과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얘를 못 풀겠어요 하는 해결책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거든, 사실. 근데 지금 수투에 요 단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단원에서 얘의 전환이 안 돼. 그럼 앞에들도 다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해줄 이야기가 좀 달라져,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주말에 정리하는 시간 이외에 공식적으로 내가 잡고 싶은 시간은 일단은 수요일날 9시 정도? 요 정도거든. 근데 왜 이 시간을 생각을 하냐면은 솔직히 목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일단 10시 반이 넘어야 되니까 좀 늦는 것 같아. 근데 수요일 9시 정도면은 괜찮으면서도 토요일이랑은 좀 멀어져 있잖아, 일단은. 거기다가 월수에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바로 이어서 정리도 가능하고. 물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 이 정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 시간에 일단은 준비해 놓을 거는 다 해놓게. 일단 끝낼 수 있는 건 끝내. 그리고 나서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는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소화가 다 되면 그냥 기출을 더 봤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거든.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얘 현행에서의 진도 부분을 설명을 해주건 뭐건 간에 상관없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A 범위는 요 사이니까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해설지를 보면은 사실 보면은 항상 여기도 있구나. 해설지를 보면은 내가 위에 말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뭐 이런 거나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앞에 보면은 많이 써 있는데 나는 근데 그 말들이 의미하는 게 이런 거 같거든. 문제는 분명히 테마가 방정식에서 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잖아.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안 읽지만 잘. 근데 그 말을 이쪽에 풀이 과정에서는 무엇으로 바꿨냐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로 바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요번 숙제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y를 달아서 그래프를 그린 뒤에 어떤 관계를 띠는지만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 요것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는 넘길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현 유형 교재에서는 요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시 갈게. 문제 다시 말을 살려보면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방정식인데 실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자고.
됐죠? 아까 사이값 정리는 이제 졸업을 합시다. 왜냐면은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래프를 온전하게 못 그리니까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기술인 거고, 우리는 다시 방정식의 실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로 바꾸자. 그래프는 뭔데? 함수를 이야기를 할 거고,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y 값도 존재를 해야 되니까 둘을 어떻게 해요? 쪼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과 y는 k, 둘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실근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됐죠?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앞에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줄 라인이 파란 줄의 라인의 느낌이 나지 않으면은 요건 다른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돼. 알겠죠? 대체적으로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더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동그라미 친 그래프를 그려주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대로 3x 묶으면 x 빼기 2. 그럼 그래프 상태가 0과 2인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0,1을 지나는 걸 확인했고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0,1과 2, 마3을 그려주면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 됐죠? y는 k와의 교점이 3개라고 했으니까 k는 1보다는 작으면서 마3보다는 커지면 되겠죠. k의 개수는 마이, 0까지 3개가 되겠고요. 문제 유형은 똑같은 유형이었죠. 왜 나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은데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설명을 할게. 설명을 할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푸는 문제와 이렇게 푸는 문제를 좀 다르게 여기기 때문이야, 유형 교재에서는. 근데 이거를 지금 논하지를 않으려고 일부러 패스하고 넘어온 거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방학기간 초기에 할 때 이 방정식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내가 2번씩 풀어줬거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조금은 좀 여기 초기에 할 때는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일단은 K를 넘겨서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일단 그 문제 먼저 되는 걸 인증을 보여달란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걸 다시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래. 문제 유형을 좀 다르게 풀려고. 근데 우리는 이 양을 통해서 똑같이 풀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보여는 줄게요. 다시 여기서 살짝 보여줄게.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기술이 어려워. 자, 가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보면 문제 말이 어떻게 변하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와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두 녀석의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3개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교점이 나왔으니까 우린 무엇을 하기로 했고? 연립을 하기로 했고, 그럼 연립을 했더니 정리는 요렇게. 근데 우리가 이대로 풀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좌변으로 넘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하는 어떤 상태, 다시 바꿔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하는 그래프와 x축과 평행하면서 y값이 k인 선과의 교점 관계로 바뀐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초벌 작업은 이미 수상에서 얘기가 더 좀 진하게 나왔던 형태라는 거지. 그거를 그때 이해를 할 거냐 여기서 이해를 할 거냐에 대한 차이뿐이야 사실. 넘어왔죠? 그럼 얘를 그릴 수 있겠지? 됐죠? 한 번 더 할게. y'은 3x제곱 마이너스 12, 3 묶은 게 x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 그래프는 마이와 2일 때의 극대극소를 갖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이 대입을 한 게 뭐냐, 마8 더하기 24였으니까 16? 16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16인 걸 볼 수 있는 원점 대칭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여기가 마이 콤마 16, 여기가 2 콤마 16인 친구가 됐다는 거. 됐죠?
다시 한번 x축과 평행한 y는 k라는 선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6과 마이너스 16 사이에 있으면 된다로 정리하자. 됐죠? 지금 똑같은 문제를 거의 4번을 한 거거든 사실상. 근데 여기서 파생하는 유형까지 다 습득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 1단계가 되는지가 사실 조심스러운 거야. 왜냐면은 말은 들릴 거거든. 왜냐면 수상에서 내내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는 없어. 그래프 그리는데도 문제가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소화하냐를 물어보는 거지. 됐죠? 됐죠? 일단 끝났어. 자, 간다. 자, 근데 하나의 방법을 여기서 더 제시를 할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K쪽에다가 Y를 달아서 X축과 평행인 선을 따라서 가자는 거잖아. X축과 평행인 선을 따라서. 근데 실수를 한 거야, 이놈이. 이 상태에서 Y를 찢어버린 거야. 그럼 의미가 있어, 처음에 문제와? 다른 점이 없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어차피 교점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고 했지 않아요, 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나선 거지, 얘를. 됐죠? 숫자는 아까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지만 못 풀 건 아니에요. y'은 3x제곱 빼기 1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3을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그래프 자체가 뾰로롱 똑같이 어떻게 돼? 극대 극소가 각각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1과 x 더하기 루트 3분의 11이 나오니까 극대극소가 각각 루트 3분의 11일 대로 뿔마 만들어지겠네. 됐지? 그러니까 그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숫자가 좀 불편할 뿐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x축과 평행인 선이 아니라 누구야? y는 x 더하기 k. 누구?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또 못 그리는 건 아니거든.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교점이 3개라면. 그렇게 내려가다가 뭐 할 때?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연속의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함수에 대한 단계를 하면은 가만히 그래프를 그냥 멈춰있는 느낌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점들이 움직이고 있는 약간 그런 막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뭔가 뭐 도시 뭐 대전 이렇게 있어. 그럼 막 철도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점점점점 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노선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쭉쭉쭉 움직이는 느낌이 나줘야 돼. 마찬가지 기울기가 1인 친구와 둘의 관계야? 그럼 직선이 이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선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럼 교점의 개수가 이때는 몇 개야? 하나가 있겠지, 여기서. 얘가 내려가니까. 교점의 개수가 그럼 밑에서부터 하나, 2개. 3개 하다가 2개. 그리고서 한 개로 움직이는 맨날 그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그 꼴이 된 거지, 결국.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교점의 개수는 일단은 몇 개? 이때 몇 개? 2개. 이때 몇 개? 2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사이에 대한 관계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 경계점이 결국은 접할 때니까 접하는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네. 접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몇 개를 꺼내주면 돼, 이제? 3개를 꺼내주면 되겠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로. 됐죠? 여기에서 어려워해.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접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딱 이 타이밍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여서 접하는 느낌을 받았어. 그럼 접하는 이야기를 뽑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1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고 얘가 뭐일 때요? 1일 때가 되겠지. 넘어가면 12, x제곱이 4. 그러니까 x값이 몇일 때예요? 2일 때. 이때는 몇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 움직여지겠지. 미적 선택자는 정말 완전 필수.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여기가 가장 최고 레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아서 내다가 접선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모의고사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22번 전까지 계속 나와. 우리는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들은 더 개념을 확장하는 것뿐인 거야. 이걸 가지고 가서. 근데 이제 미적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2 이상 더 나올 것도 없어. 더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두 개 다 연습할 가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질문이 나왔잖아. 왜 근데 똑같은 걸 또 다시 풀어주냐고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 이유 때문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쌤이 하나를 지금 감춰 놓은 게 K를 넘겨서 하는 작업을 지금 감춰 놓은 것 뿐인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은 결국은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위치의 이야기를 했다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책, 한번 다시 써볼게. 방정식 이야기는 두 함수의 교점의 이야기를 했다면, 부등식의 이야기는 두 함수의 위치 관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지금 뭐 우리는 지나간 학년이지만 만년고 1학년 시험 범위가 이번에 엄청 적었거든. 역대급이었어. 그러니까 못해도 2차 방정식의 함수 그 교점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있잖아.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여기까진 나왔어야 되는데 중3 범위까지밖에 안 나왔어. 당연히 1등급은 터졌겠지. 근데 이제 딱 그런 상황인데 시험 범위가 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까진 나왔어야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없지만 여기까지는 나왔어야지. 아니면 이제 많이 나와서 오메가 정도까지는 나왔어야지 여기랑 여기를 구분지어서 분할시켜서 문제를 풀리거든. 근데 미친 거야. 왜냐면은 기말고사 범위는 방정식에 대한 관계와 부등식의 관계를 둘 다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물어봐도 상관이 없고. 우린 뭐 지났으니까 상관은 없는 관계지만. 그래서 주요 테마 자체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부등식을 물어봤잖아. 문제 자체의 주요 테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물어보고 있구나 정도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모고 영역인 이제 정시 영역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수투 영역인 그래프의 관계 형태는 엄청난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거든. 내가 두 개의 문항을 내볼게. 진짜 정답은 몇 번일 것 같니?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당연히 얘야.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응? 이렇게 어정쩡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면 조건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풀어야 되는 형태들도 연산 가지수들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당연히 물어보는 문답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어느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직선이 나왔는데 니네 같으면은 이걸 물어보겠니? 이걸 물어보겠니를 물어보는 거야. 1번과 2번. 당연히 1번을 물어보겠지. 어떤 특정상 아니면 봐봐. 얘는 좀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 뭔가. 그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좀 선입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점을 물어보건 위치관계를 물어보건 하나가 그려지면은 특정 상황 형태가 발생을 할 거고 대체적으로는 접할 때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지. 다시 가볼게요, 문제. 자, 그러니까 부등식인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는 x 4제곱 빼기 4a의 세제곱 x 더하기 48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x축보다는 어떻다?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됐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근데 아까 내 문제를 풀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 얘들아, 니네가 이 빨간 줄을 파란 줄로 못 바꾸면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말이 좀 달라. 여기서 지금 네모칸 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항상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을 못하겠으면 이거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현 시점에서. 이거 언제 다 얘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교점은 좀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크다면 얘가 더 왼쪽이 더 위에 있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자고. 됐죠? 그럼 우리는 뭘 그려줘야 돼? 물결 표시치는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자는 거지. 됐지? 이제껏 문제를 풀 때 좌표평면을 항상 동반하긴 했는데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y' 구해주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되겠고 4x를 그대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인수분해에 의해 x 더하기 루트 3a, x 빼기 루트 3a까지 정리가 가능하겠고. 됐죠? A 세제곱 X. 아 그러네. A 세제곱 X. 다시 할게요. 그래프가 그냥 아래로 볼록인데. 그러면 정리된 게 4a 세제곱이 만들어지겠고, 쏘리. 얘가 0인 값을 찾아주니까 4 묶어주면서 3차 형태 다시 한번 인수분해 정리까지 해준 것이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노란색 줄에서는 허근이 발생한다는 거 됐을까요? 됐죠?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한 번쯤은 물어보면 볼 사람이 있는데도 안 물어봐. 여기에서 지금 빨간 줄에서 노란 쪽은 무조건 허근을 갖습니다. 여기에서는 x값이 a인 근을 갖겠지. 됐죠? 허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좌표평면이 다시 한번 좀 더 보탤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허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계산 결과값이 항상 어떤 값이어야 돼? 0보다 크니까 양수값을 가져야 돼. 됐죠?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왜냐면은 수상과정이기 때문이야. 수상에서 들고 가야 되는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던져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2학년이잖아. 1학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딥하게 더 들어가도 괜찮을 시기인데 지금 안 되잖아. 일단은 집어들기는 해.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파란색 박스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치? 얘를 처음 보는 느낌은 없을 거고 인수분해를 까먹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공식을 한번 좀 더 가져가야 하겠지만 뭐 살짝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인수분해 어느 정도 따라올 것 같고. 됐죠? 질문 기다립니다. 일단은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오늘 시간이 좀 많아서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x가 a일 때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존재해. 하나, 증감표. 이게 제일 오리지널, 제일 근본이지. 단점, 개오래 걸림. 그지? 두 번째,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기. 됐죠? 계속 이걸로 보여줬었어. 어느 정도. 뭐 보여줄 때 있었고. 세 번째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읽어주기. 세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현재 허근을 갖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도함수가 0이 되고 있는 x값은 a일 때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x축을 토대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a밖에 없을 거고 f'x가. 그렇기 때문에 a일 때는 무조건 뭐를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한번 꾸며볼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4잖아. 근데 x 4제곱의 개수 최고차 미안 다시 할게. 몇 차야? 4차인데 x 4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1이라고 했어야지. 최고차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최고차의 근데 내가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하면서 여기 찍은 것 뿐이야. 됐죠?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1이니까 양수값을 갖고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이 무조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a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가 구부러지는 지점이 한 곳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한 번만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어. 증감표를 이용한 방식, 도함수를 먼저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fx의 그래프를 유추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극대극소를 찍어내는 방식.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해. 근데 첫 번째는 솔직히 쓸 이유가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f'x로 적용하면 이런 느낌, 그리고 fx로 적용하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x값이 a일 때가 극소인 지점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a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극소값이 a 4제곱 마이너스 4a의 4제곱 더하기 4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극소값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48의 값이 0보다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나눠주면은 빼기 16이 0보다 작은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해주면은 인수분해에 의해 a제곱 빼기 4 a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데 a제곱 더하기 4가 항상 양수값을 가짐으로 얘는 제외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얘만 풀어주시면 되겠지. 저 2차 부등식 생략할게요. 정리는 0보다 작으니까 3번이 되겠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주는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단원이 그냥 진짜 모든 학교들이 다 시험 범위가 정리가 미분법이 끝날 때까지 나갔어도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나 정적분 형태를 나가면서 이쪽은 접선이랑 요 방정식 활용 부분은 어차피 한번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 내용 자체가 어차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교재의 유형을 못 푸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대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 번 더 안 읽어서 못 푸는 친구들이 정말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빨리 줘. 있으면 됐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 것은 뭐 문제가 이 문제든 옆에 있는 이 문제건 간에 어쨌건 간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존재해야 돼. 나와야 돼. 어차피 나온 상태에서 다시 유형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한 번은 더 문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볼게요. x가 2보다 클 때 옮겨놓고 합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컸으면 좋겠다. 약간 3x제곱은 좌변으로, 모르는 미지수 상수 형태를 k를 우변으로 넘긴 상태고, 그럼 다시 문제를 부등식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를 양변에다가 y를 달아. 둘이 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k 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자고요.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다라고 하는 영역을 위에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죠. 자,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시면 y'은 3x 제곱 빼기 6x 3x 묶으면 x 빼기 2가 되니까 그래프는 뭐 온전하게 그려줄 수 있겠지. 0,0 지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다시 그래프 그려주면은 0,0과 2, 마4를 지나는 그래프가 우선 되겠고, 좀 이상하겠네. 근데 이게 다 내 거가 아니라 x가 2보다 클 때만 내 거라고 했으니까 2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빨간색 그래프만 내 거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x축과 평행인 선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일대의 함수값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보다 마이너스 k가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볼 수 있고, 문제는 뭐야? y가 마이너스 k가 그 선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아이씨, 이 함수가 x가 2보다 크므로 2일대의 함수값을 포함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함수값은 x값이 2일 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2보다 조금 오른쪽일 때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y값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에 위치를 해도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위에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뭐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k의 최소값은 4가 되어지겠죠.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이게 자꾸 이게 수투는 어쩔 수 없어. 원 때는 더 이야기할 게 없는데, 수투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솔직히 좀 더 받아들이는 느낌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뭐 미적 선택 같은 경우는 도구가 좀 더 늘어나는 건데, 지금 확동 선택 같은 경우는 거기가 끄트머리다 보니까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원 자체의 지금 여기가 내가 풀어주고 있는 유형 7개째거든요. 지금 7개째인데 이 7번째 이 유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탁 받아져야 되냐면은, 이제까지 한 거랑 다 똑같은데 디테일한 게 좀 다르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만 받아주면 돼.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한 커플 껍데기가 더 있어. 근데 그걸 해소하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냐의 싸움이라는 거지.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시 가보면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둘 이유가 없지. 그치? 아니 쌤, 저는 근데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얘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뭐 이런 걸로 구하면 안 돼요? 돼, 당연히. 된다고. 되는데 굳이 그렇게 풀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하다못해 2차랑 3차의 관계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다못해 마이너스 x제곱은 넘기면, 양변에 마이너스 x제곱을 넘겨주면 문제식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2차를 없앤 다음에 3차 함수의 그래프랑 아까 배웠던 대로 기울기가 1인 친구와의 교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돼. 근데 다시 한번 x가 넘어가면 문제 모양이 이런 식의 부등식 형태로 바뀌어지겠고, 그럼 문제 말이 이렇게 바뀌겠죠. 문제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 그래프가 x가 0과 2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됐죠? 그때 x축과 평행이면서 y값이 마이너스 k인 선보다 더 위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를 만나는 값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금 하고 싶게요. y'은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 묶은 값이 x제곱 빼기 1. 그러면은 x 더하기 x 빼기 1이 되겠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가 각각 마이너스 1과 1일 대로 정리가 되겠지. 됐죠? 원하는 값은 0부터 2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부터 2까지면은 딱 노란색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대략 아래로 블록으로 좀 생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인 선보다 더 위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인 극소값보다 마이너스 k가 더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이 지점 극소값이 1, 마이너스 1을 가짐으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오케이 해주면 되겠지. 됐죠?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을 다시 끌고 와보면은 솔직히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예제는 남아있지만 내용은 솔직히 끝났거든. 근데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수투 단원은 절대 계산 단원이 아니야. 선생님, 근데 저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도 증강표를 구하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런 단원들은 분명 존재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익숙해져서 넘어왔어야 되는 단원이라는 거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할게요. 10시 이후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운동을 낮에 하면 안 돼? 더워요. 오후에 하면 되잖아. 더워요. 아침 새벽에 해. 시원할 때. 자, 해볼게요. 자, 단어는 일단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은 끝났고요.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속도가 속도입니다.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속력은 무엇이다? 속도의 속도의 크기입니다. 바로 절대값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속력의 력자가 힘력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페이크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밖에 못 알아들어. 시험 기간엔 이런 거 이딴 거 얘기할 새가 없어. 한 문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로 너무 하찮은 얘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였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부터 속도 이야기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어야 돼.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배웠냐면 fx를 미분하면 뭐가 돼? f'x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함수라고 불렀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미분한 형태를 뭐라고 불러? 도함수라고 부를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은 형태지만 이런 함수의 형태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하면은 내려가겠지. 근데 재밌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가 뭔데? 맞아,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려고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접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나왔어요. 일단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데?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은 뗄게요. 변화율인 거야. 얼만큼 얘가 이 순간 움직일지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평평하게 갈 건지, 그 변화하는 순간적인 움직임을 캐치를 하자는 거지 결국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형태에서 함수 형태의 자리를 우리가 만약에 위치의 변화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가 막 이렇게 좌우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됐죠? 좌우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의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야. 자, 다시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어. 자, 봐봐. 편하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이거는 되게 가르쳐주기가 편해. 그런데 쌤이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함수로 구성을 시킨다면 위치가 변화하는 위치의 변화율을 미분을 통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위치가 변화하는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 됐죠? 약간 물리학적으로는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 기본적으로. 됐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한다는 것 뿐이라는 거지. 됐죠?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맞는데, 우리는 미분한다는 그 행동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변화율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위치가 0일 때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됐나요? 위치가 0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t가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원점을 출발하면은 기본적으로 t의 값이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0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t가 0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해서 풀어졌느냐에 대한 연산 과정이 좀 느껴져야 한다는 거지. 얘가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t에다가 0, 1, 2, 3, 4 넣을 때마다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상황을 봤더니 계산 결과가 0이 되는 값을 찾자는 거지. t일 때. 그때 봤더니 0과 2와 3일 때를 봤더니 처음에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0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2일 때 다시 여기 지점이고 또한 다시 3일 때 시간이 3일 때 0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원점을 통과하는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순간은 3초일 때를 볼 수 있겠고 순간의 속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그대로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쪽 계산해 주시면은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도는 그래서 3이 나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금 봐봐. 지금 겨울방학에 정리를 해줬었을 때랑 지금 좀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게 보면 알겠지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요? 속도가 뭐일 때? 속도가 0일 때야. 근데 이걸 가지고 던져주는 거나 너희들이 외워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반복을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정말 편하게 할 거고 지금 이 한마디로 인해서 숙제할 때까지는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리 자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위치를 t에 대해서 어쨌건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위치를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운동을 방향을 바꾸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넘어가는. 그럼 결국은 위치가 이 오른쪽으로 점점 찍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변하는 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함수를 통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0t 빼기 3이라고 하는 도함수를 통해 우리는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변화율을 통해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t의 값이 3분의 1일 때와 3일 때를 기점으로 이런 속도의 그래프를 갖는 걸 볼 수 있겠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주어진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음수 방향으로 그러다가 3분의 1과 3 사이에는 오른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래프를 띌 거라는 거. 됐죠? 물론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한 번쯤은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속도가 0일 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로 속도가 0일 때를 이야기했으니까 t가 3일 때를 이야기를 하겠죠. 미분을 한 번 더 해서 가속도를 구해준 다음에 그대로 3 대입해주면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가속력을 물어봤다면은 8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속력을 따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가속도인 거랑 좀 구분만 짓는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고. 됐죠? 여기는 물어보진 않을 거고. 사실 여기는 단원 자체가 지금 요번 숙제에서 굳이 안 들고 가도 기말고사 범위가 어차피 적분 끝에까지니까 정적분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랑 같이 겹쳐서 가지고 갈 필요가 좀 있거든. 어차피 문제를 섞어서 낼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어려운 구간은 아니니까 좀 간결하게 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자, 다시 위치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정지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지할 때는 속도가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주어진 위치의 값을 미분해주면 18-9t가 되니까 t의 값이 2일 때 정지한다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은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적분을 배웠으니까 좀 혼란을 가질 수는 있어.
움직인 거리는 적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결국은 t의 값이 2일 때라고 얘기를 했고 t에다가 그대로 2를 대입을 했더니 주어진 0.9 왜? 그 0.4 아 그러네. 쏘리 0.9니까 21대라고 볼 수 있겠고 쏘리 21대 t의 값이 21대를 넣었더니 그때의 위치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180인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 필요한 거야. 그럼 정답이 그냥 180일까? 여기서 무슨 생각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다시 해볼게. 위치를 표현한 x의 값이 t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현재. 됐죠? 근데 우리는 정지할 때라고 했으니까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인 거잖아. 근데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잖아. 뭐였어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있었지. 근데 정지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t가 0인 걸 구했더니 t의 값이 20인 거 하나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20을 대입을 했더니 위치가 그때 t가 20일 때 위치가 180이 된 거야. 그럼 정답을 180을 썼더니 맞았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개념이 좀 덜 들어갔다는 거지. 왜? 중요한 건 0초와 20초 사이에 t가 0일 때가 한 번이 더 있었다면 움직인 거리를 따로 계산을 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지할 때까지 따로 속도가 0인 지점이 존재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t가 2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최종 움직인 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죠? 있었던 위치가. 여기에 대한 개념에서의 공부가 결국은 적분단원에서의 이동거리를 표현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는 거. 됐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정답을 매길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중3 문제이기도 하고 물체를 위쪽으로 던져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 됐죠? 결국은 위치를 표현을 하는 높이값이 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결국은 극대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패스할게요. 극대값은 2번이 됩니다. (594)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요 594에 있는 유형 12번 유형이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얘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게. 어쨌건 fx랑 f' 두 번 미분을 한 요 셋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결국은 위치와 속도였는데 결국은 속도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한다? 위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거. 됐죠? 위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변화율이라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살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유형 12번 단원 질문량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자 그때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지금 도형의 모양은 결국은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형태 닮은 형태의 삼각형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이는 삼각형 두 삼각형에 대한 관계가 지금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걸 이야기할 수 있다? 2대 5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친구들에 대한 길이가 2대 5인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문제 다시 봤더니 매분 100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걸어간 이만큼의 길이를 100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됐죠? 자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치를 먼저 구해주자는 거지. 그림자 끝의 위치를. 그럼 그림자의 끝의 위치는 x일까 y일까? 당연히 전등부터 출발을 했으므로 x에 대한 값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비율이 지금 사람의 거리가 3을 유지를 하므로 x값은 결국은 3분의 5 곱하기 100t 즉 x값은 3분의 500t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움직이는 위치를 먼저 구했고 움직이는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주려면 미분을 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94번은 좀 변형꼴이 많을 거거든. 이거는 마플 진입하면은 몇 개 나올 거야. 거기서 금방 해소될 거고,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포함하니까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미분하라고요? 속도를 물어봤잖아.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속도라고 하는 표현을 속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꾸 변화율의 느낌, 도함수의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자, 얼마 안 남았어. 자, 봐봐요. 문제가 뭐야? 주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관계를 띈다는 거야.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주어가 속도야. 근데 주어가 속도인데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뭐를 물어본다는 거야? 다시 가속도라 하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율을 이야기를 한다고. 미분 맞다고. 됐죠? 이 개념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속도 가속도 모르겠는데요, 어려워할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형태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문제 말이 바뀌는 거야. 전피의 가속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결국은 속도의 변화율이 가장 큰 거고, 속도의 변화율은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므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VT의 모든 T1부터 T5까지의 지점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지점 몇이야? T3가 되겠죠. 몇이라고? T3. T3이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유형 1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나온 대상이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문제. T가 A에서 속도가 최대이다. 속도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면 돼? 나온 대상이 위치니까 변화율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지? T가 A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겠고, 0부터 F까지에 대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무엇을 얘기를 한다?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뭐가 0?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걸 얘기를 하겠죠.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0부터 됐죠? 속도가 0이라는 것은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세 군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야. 나도 영어를 한 지가 되게 오래돼서 모르지만 막 주어가 막 그거 되게 어렵지 않아? 과거, 대과거 이런 거 하지 않니?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을 어디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수식어가 바뀌는 그 형태 아니야? 그거 할 때 막 진짜 막 머리 터지는 게 주어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이거 하지 않아? 언제? 주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과거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나 이런 거 배우지 않아? 그러면 그때 주어의 그 시간선상에서의 주어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하는 수식어의 표현 방식이 바뀌지 않아? 대충 뭐 그런 얘기들처럼 주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여기서는 위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위치에서의 변화율을 얘기를 해야지. 그런 느낌. 다시 마찬가지. T가 C에서의 속도가 0이래. T가 C일 때 속도를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지를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예요. T가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T가 2일 때는 여기야. 됐죠? 됐죠? T가 2일 때는 여기야. 그럼 뭘 봐야 돼? 위치니까 위치 Y좌표를 보자고. 여기가 점 A일 때가 훨씬 더 멀겠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절대 안 많아. 지금 고생은 좀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숙제 범위는 여기 95까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됐죠?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수업 준비도 1023번까지 진행을 해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오는 인원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다음 수업 시간에 30분 가량이 좀 온전하게 숙제했던 그 기간에 대한 받쳐주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내 계획에 내가 지금 짠 커리큘럼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분 다 써야 될 것 같거든. 내일
질문을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문은 싹 다 받도록 할게요, 당연히. 됐죠? 오케이,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